서울의 번화한 명동거리,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이었다. 쇼핑몰 안 패션 매장 스타일 웨이브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매장 관리자 김민지, 28세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장을 철저히 관리하며 직원들을 다독이고 고객들을 미소로 맞이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채로. 갑자기 매장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한 젊은 여성이 다른 여성 고객에게 다가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민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얘야, 너 뭐 하는 거야? 민지가 소리쳤다. 그 여성은 놀란 눈으로 민지를 쳐다봤지만 민지는 이미 주먹을 휘둘렀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렸고 직원들이 달려왔다. 때린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감싸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왜 그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오해였다. 그 여성, 이지은, 30세은 단순히 친구를 만난 것뿐이었지만 민지의 눈에는 레즈비언으로 보이는 행동처럼 느껴졌다. 민지 자신도 레즈비언이기에 더 예민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민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매장 안 분위기가 싸해졌고 누군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 이 매장의 관리자인가요? 당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민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은은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사건은 SNS에 퍼지기 시작했다. 명동 패션 매장에서 관리자가 레즈비언 고객을 때렸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바이럴이 되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울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망가질 것 같았다.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직장은?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아 이 길을 선택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회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본사로 가라는 지시였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 강남의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다. 왜 그랬을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다 보니 비슷한 사람을 보자마자 공격적으로 반응한 건 아닐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제 때린 그 여성 이지은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민지 씨,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민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당신이 왜 여기 계세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 회사의 CEO예요. 스타일 웨이브 체인을 소유하고 있죠.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을 뻔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지은은 민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단 앉아요. 이야기 나눠봐요. 그날 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은은 젊었을 때부터 패션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레즈비언으로 사회의 편견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어제 매장에 간 것은 익명으로 매장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민지의 행동이 그녀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공감이 갔다. 당신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나 봐요. 지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 만남은 두 사람의 인연을 시작하게 했다. 민지는 해고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은의 개인 비서로 발탁되었다. 지은은 민지의 잠재력을 보았고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일하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서울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민지는 지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지은은 민지의 따뜻함에 끌렸다. 하지만 이 관계는 쉽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CEO가 여자 직원을 너무 챙긴다는 말들이 나왔다. 민지의 가족도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야, 요즘 왜 그렇게 바빠? 남자친구 생겼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은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힘들었다. 결혼 압력, 사회적 낙인. 한편 지은의 과거 연인인 박수진이 등장했다. 수진은 지은의 성공을 질투하며 과거의 관계를 이용해 회사에 해를 끼치려 했다. 수진은 SNS에 지은의 성 정체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는 회사의 위기를 가져왔다. 민지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수진 씨, 그만하세요. 지은 씨는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너도 그녀를 좋아하나 봐. 재미있네. 이 충돌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고백했다. 민지야,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아직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은밀하게 발전했다. 주말에 지은의 펜트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외로웠다고 털어놓았다. 패션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했어. 하지만 사랑은 항상 숨겨야 했지.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녀는 서울에서 꿈을 키웠지만 성 정체성 때문에 친구들을 잃었다. 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그런데 소문나서 왕따 당했어. 이런 대화는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봄이 되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제주의 바다를 보며 산책하라. 지은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만큼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사랑의 감정이 넘쳤지만 육체적 접촉은 자제했다. 그저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회사에서 수진의 음모가 본격화되었다. 수진은 지은의 과거 사진을 유출하려 했고 이는 주주들에게 알려졌다. CEO의 사생활이 문제야 주주회의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민지가 그녀를 돌봤다. 병원에서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지켜줄게. 포기하지 마.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했다. 민지는 수진을 직접 만나 대화하려 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은은 나 없인 못 살아.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민지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수진 씨,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수진은 더 악랄해졌다. 그녀는 민지의 가족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당신 딸이 레즈비언이에요. 민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민지는 울면서 고백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예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딸의 눈물을 보고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이 순간 민지는 가족의 지지를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는 드물었지만 사랑의 힘이었다. 지은도 자신의 가족과 마주쳤다.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왔다. 지은아, 소문이 사실이냐? 우리 집안 체면이. 지은은 단호히 말했다. 아빠, 저는 저예요.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지은의 눈빛에 물러섰다. 생각해 볼게. 이런 충돌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여름에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공개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네,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수진의 반격이 이어졌다.
그녀는 언론에 지은의 성 정체성을 폭로했다. 기사가 나왔다. 패션 CEO의 숨겨진 사랑.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고객들이 항의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LGBT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지가 걱정하며 말했다. 위험해. 나 때문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리 때문에. 기자회견 당일, 지은은 당당히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 삶이에요. 청중이 술렁였다. 하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박수를 쳤다. 이 사건은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K-팝 스타들이 지지 메시지를 보냈고 LGBT 단체가 응원했다. 민지는 지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울타워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다. 고마워, 민지야,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나도. 내가 있어서 강해졌어.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수진의 최종 반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수진의 음모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회사 내부 문서를 유출해 지은을 매장하려 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지. 수진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지은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아, 왜 그래? 우리 좋았던 때 생각해야 하지만 수진은 내가 날 버렸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진을 만나러 갔다. 서울의 한 바에서 만난 수진은 취해 있었다. 민지, 너 지은 좋아하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그녀는 날 이용만 했어. 민지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진은 지은과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사업 성공 후 헤어졌다. 수진의 질투가 원인이었다. 미안해, 수진 씨, 하지만 이제 그만해. 지은도 아파해. 이 대화 후 수진은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유출을 중단하고 지은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행복해져. 이 반전은 두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사표를 냈다. LGBT CEO 아래서 일하기 싫어. 지은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LGBT 친화적인 패션 라인을 출시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브랜드라는 슬로건으로. 민지는 이 프로젝트를 도왔다. 디자인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 그들은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전통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 문화는 아름다워. 하지만 변화가 필요해. 지은이 말했다. 이 시기, 민지의 친구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친구들의 말에 민지는 용기를 얻었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크리스마스에 지은의 집에서 만난 민지는 긴장했지만 아버지가 환영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생겼다. 경쟁사에서 지은을 음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전통 가치 훼손지라는 명목으로. 지은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를 민지가 간호했다. 민지야, 나 없이도 잘 살아. 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안 돼, 너 없인 안 돼. 이 위기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이 퇴원한 후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를 보며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까?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선젠가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희망을 가졌다.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지은의 기자회견 후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K-드라마에서 LGBT 캐릭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 지은은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민지도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지은과 함께했다. 우리는 연인입니다. 이 고백은 일부 반발을 샀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새해가 되자 두 사람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산책했다. 올해는 더 행복할 거야, 의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진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가 회사를 고소했다. 지적 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이는 거짓이었지만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법정 싸움은 힘들었다. 수진의 변호사가 과거 관계를 이용해 지은을 공격했다. 피고는 사생활이 문란하다. 지은은 법정에서 눈물을 참았다. 민지가 그녀를 지지했다. 우리가 이겨. 재판 중 수진이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후회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의 고백으로 재판은 지은의 승리로 끝났다. 이 승리는 두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LGBT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민지는 그 프로그램의 리더가 되었다. 봄 꽃구경 축제에서 그들은 함께했다. 벚꽃 아래서 키스할 뻔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했다. 언젠가 자유롭게,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다시 일어났다. 민지의 아버지가 집안 망신기라고 화를 냈다. 민지는 집으로 가서 대화했다. 아빠, 저를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시간이 필요해. 위 과정에서 민지는 성장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지은도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다.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이 지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안정시켰다. 여름 휴가로 강원도로 갔다. 산책로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공유했다. 패션으로 세상을 바꾸자. 지은의 말에 민지는 동의했다. 가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제 패션 위크에서 LGBT 테마쇼를 열었다. 모델들이 다양성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걸었다. 지은과 민지가 함께 무대에 섰다. 감사합니다. 지은의 인사에 박수가 쏟아졌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은 공공연해졌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전통 파괴, 지은의 회사에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지은은 흔들렸지만 민지가 버텨주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겨울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두 사람은 춤을 췄다. 음악 소리에 맞춰 안고 돌며 행복을 느꼈다. 사랑해.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는 나도. 새로운 해가 밝자 지은은 제안을 했다. 해외로 가서 결혼할까? 민지는 놀랐지만 기뻤다. 그래,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와 살기 위해,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반전이 있었다. 수진이 다시 나타나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행복해. 우수진의 변화는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LGBT 상담사가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 미디어에서 영감을 주는 커플로 소개되었다. 젊은 레즈비언들이 그들을 롤모델로 삼았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지은의 회사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 민지는 CEO로 승진했다. 함께 일하며 사랑을 키웠다. 서울의 일상에서 행복을 찾았다. 카페에서 책 읽기, 영화 보기, 산책.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지은이 피로로 쓰러졌다. 검진 결과 스트레스성 질환. 민지가 간호하며 쉬어. 지은은 너 덕분에 버텨. 이 시련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봄에 그들은 해외여행을 떠났다. 일본에서 벚꽃을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귀국 후 지은은 법 개정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외쳤다. 여름에 친구 결혼식에서 부러움을 샀다. 너희도 곧. 친구의 말에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가을에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다. 지지와 비난이 섞였지만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겨울에 지은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병상에서 미안해. 내 행복을 인정할게. 이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새해 파티에서 두 사람은 키스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다. 축하해. 이제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사랑, 사업, 사회 변화. 수년 후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다. 지은의 회사는 아시아 최고가 되었다. 민지는 파트너로서 곁을 지켰다. 그들의 사랑은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노년이 되자 건강 문제가 다시 왔다. 지은이 암 진단을 받았다. 민지가 울며 포기하지 마. 지은은 너와 함께한 삶이 행복했어. 치료 과정에서 추억을 회상했다. 처음 만난 매장, 제주 여행, 한강 산책. 그때가 제일 좋았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안아주었다. 기적적으로 지은은 회복했다. 신이 우리를 지켜줬어. 그 후 그들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 친구들이 축하했다. 귀국 후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두 사람은 한국에서 재결혼했다. 드디어 결혼식에서 지은이 말했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살았어. 민지는 나도 영원히 사랑해.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숨겨진 사랑과 용기. 많은 사람들이 읽으며 영감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도시를 보며 우리 삶은 아름다웠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손을 잡았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 사회 변화의 희망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LGBT가 받아들여지는 날을 꿈꾸며